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지킴이 똑똑이에요. 오늘은 플라스틱 진짜 위험한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반찬통을 사거나 배달 음식을 받아볼 때 플라스틱이니까 환경호르몬 나오는 거 아니야? 전자레인지 돌리면 독성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 적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괜히 찝찝한 마음에 반찬통 사기 꺼려지고 배달시킬 때마다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모든 플라스틱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오래 쓰느냐입니다. 생활 속 화학 제품들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심코 반복하는 사용 습관에서 위험도가 점점 올라간다. 막연히 플라스틱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찬통과 배달 용기를 자세히 보면 대부분 PP나 PE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다행히 이론적으로도 실험적으로도 환경 호르몬이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하거나 흠집이 많은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자주 돌리는 행위는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회용기는 사용하다 보면 세척 과정에서 잔류세제가 남아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회용 용기는 1회 사용하고 버려야겠죠.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랩은 감싸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용 랩은 PVC 소재가 많아 기름진 음식과 장시간 접촉할 경우 가소제 성분이 빠져나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오늘 반찬이 고기 반찬이라면 마트에서 산 고기의 랩 포장은 바로 벗기고 가정용 랩으로 감싸 다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필수로 사용하고 있는 PVC 매트입니다. PVC 자체는 범용 플라스틱이지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소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과거에 많이 쓰였던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PVC 매트를 산다고 바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닙니다. 새 제품일 때 위험도는 D등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오래 사용하면 위험도는 A등급으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매트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찰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미세가루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중고 매트는 당연히 위험하고 새로 산 매트라도 1년이 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은 플라스틱 말고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살충제입니다. 살충제는 살아있는 생물의 독성을 가진 물질로 유해한 곤충을 죽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어떨까요? 곤충이 죽는데 인간은 괜찮을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에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문을 닫고 장시간 살충제 성분에 노출되거나 했다면 결국 인간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살충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밀폐된 공간에 살충제를 뿌렸다면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살충제 효과가 충분히 다 나타났을 때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고 환기해야 합니다. 특히나 잠들기 전에 모기와 고군분투하며 살충제로 전쟁을 치렀다면 충분한 환기 후 살충제 냄새가 다 빠졌을 때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사용해도 위험도 등급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살충제처럼 독성이 있지 않더라도 가습기 같은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는 물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균은 미세 물방울 형태로 폐로 들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습기를 사용하려면 분무구를 얼굴에서 멀리하고 물통을 자주 세척하고 하루 종일 가습기를 켜두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이사한 기억이 있다면 새집에 들어갈 때 나는 새집 냄새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냄새는 사실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기준 1군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새집이나 새 가구를 들였을 때는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집 냄새는 처음이 가장 위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위험도 S등급은 무엇일까요? 실내에서 사용하는 고체 연료입니다. 일식집에서 자주 보이는 작은 화로에 들어가는 미니 고체 연료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고체 연료의 주성분은 메탄올로 소주잔의 4분의 1만 마셔도 5분에서 10분 안에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입니다. 식당 같은 곳에서 미니 화로를 다 같이 사용하면 연소하면서 공기 중으로 메탄올이 퍼지게 됩니다. 미니 화로 주변에서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겪었다면 독을 들이마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메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 에어프라이어 사용 방식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는 문제가 없지만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탄수화물을 오래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우려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발암물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짧게 낮은 온도로 타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독성은 우리 주변에 많지만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위험성은 충분히 낮아집니다. 노출량과 횟수,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독성에 노출되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만 지켜도 위험 등급은 크게 낮아집니다. 근거 없는 SNS 괴담 때문에 불필요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정보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